네, 안녕하세요. 천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파트를 맡게 된 풍문고등학교 조용현입니다. 먼저 그 강의를 하기 앞서서 그 망원경이 있는 저희 학교 그 천문교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그 면대면 강의가 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찍기로 했습니다. 뭐 실제 만나서 같이 그 망원경을 만져보고 이래야만 효과가 더 큰데 뭐 사정이 사정이라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강의로 하게 된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교재에 보면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을 시작하면 뭐 이런 식으로 서두를 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망원경을 이용해서 하늘을 보는 것, 즉 밤하늘을 보는 거는 주간에 있는 어떤 사물을 보는 것과는 그 방법이나 과정 그리고 장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좀 알아두시는 게 이 연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참 오래전에 이 연수를 듣고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 연수를 통해서 뭐 선생님들 중에서 천체 관측과 천체 사진 이런 데 뭐 취미나 이런 거를 갖고, 또는 이 취미가 과학적인 취미라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취미를 애들의 이제 교육에 이렇게 전수를 시킬 수 있는 거라, 뭐 취미라고 해서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별을 본다는 자체, 우리가 별을 보고 밤하늘을 본다는 자체는 일단은 피해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은 광해가 있는 곳에서는 못 봐요. 광해라는 건 우리가 익히 할 수 있는 빛의 공해잖아요. 빛공해가 있으면 별이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구과학 교사인데, 지구과학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별 혹시 서울에서 몇 개라도 본 사람 있냐 손들으라고 하면 실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밤하늘에 별을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별이라기보다도 달이나 태양 정도 보는 게 이제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 연수를 받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밤하늘의 별이 보석처럼 숨어 있다는 걸 좀 인지시켜주는 그런 그 매개자, 중개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배운 이제 천체 망원경이란 장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별이 보이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 근교 가까운 어두운 곳이라든지, 뭐 휴가 같은 때는 이제 큰맘 먹고 강원도라든지 이런 빛의 공해가 적은 곳에 가면, 요즘에 여름철이라 이제 여름철 은하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은하수도 보고 별들도 보고 별자리도 같이 보고, 이런 기회가 이번 연수를 통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별과 은하수 이런 밤하늘의 천체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지금 막 그 자라나는 애들이나 뭐 지금 제가 수업하는 뭐 고등학생들도 밤하늘의 천체를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천체 관측반이라는 거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스타 파티를 이제 저희 동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스타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깜짝 놀래요. 밤새 별을 봐요. 자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알면 신비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밤하늘에 널려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지낸다는 거지. 그거는 공해 때문이라는 걸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초 조건이에요. 광해가 적은 곳을 찾아가는 거. 그러면 저는 뭐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들 데리고 서울 어떻게 벗어나요? 뭐 특별한 캠프를 가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게 이제 망원경이에요. 즉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제 망원경으로
그 밤하늘의 어두운 전체의 빛을 모아서 겨우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망원경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 망원경을 보면 안에 거울이 보여요. 저 안에 거울이 보이죠? 요거는 빛을 모으는데 거울을 사용해, 거울. 거울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사망원경이에요. 근데 반사망원경이 이런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형태도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복합계 망원경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기초 과정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게 RC예요, RC. RC 망원경이에요. RC는 뭐냐면, 리치 크리티앙의 약자야. RC. 리치 크리티앙. 그래서, 리치 크리티앙식 망원경이라 해서, 빛이 들어갔다 한 번 더 여기서 반사돼서, 광루가 되게 길어져. 즉, 초점거리가 길어져요. 초점거리가 길어져서, 고배율로 이제 관측을 할 수 있고, 구경이 지금 이 10인치짜리예요, 10인치. 그래서, 눈으로 관측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비싼 망원경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체 사진 찍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망원경이라 필터를 쓰면 되고. 자, 이걸 보면, 여기 보면 그 볼록 렌즈가 들어있어, 볼록 렌즈. 잘 보이시는지.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카메라 좀 움직여 볼까요? 카메라를 움직이면 좀 어지러워, 선생님들이. 흔들흔들하니까. 또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그 거울이 아니라 아까 저건 거울이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볼록 렌즈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볼록. 배율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힌 그 정보들이, 망원경에 적힌 정보들이 필요해요. 여기 102mm라고 돼 있죠. 102mm. 102mm 돼 있고, 여기 초점거리가 요 망원경에 1000mm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저 앞에서 초점이 여기 1000mm, 즉 1m 뒤에 맺힌다는 것 뜻이에요. 저 앞에 그 볼록 렌즈의 그 초점거리가 1000mm란 뜻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걸 봐야 돼, 이거. 이게 저반 렌즈잖아요, 저반 렌즈. 저반 렌즈는 초점거리가 여기 써 있어. 25mm라고 써 있어, 25mm. 즉, 요 저반 렌즈, 요 볼록 렌즈는 앞에 25mm 앞에 초점이 맺혀. 그러면 1000mm에 맺힌 거를 25mm에 볼록 렌즈로 보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1000mm에 맺힌 거를 25mm에 저반 렌즈로 보죠. 배율은 25로 1000을 나눠주면 돼. 그러면 20배 정도 되나요? 20배? 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관측을 하면 20배가 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요거 D 다이아미터가 120, 아까 120mm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F 초점거리가 900mm야. 그리고 F는 7.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저반 렌즈는 28mm야, 28mm. 그러면 28mm로 900을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몇 배인지 계산이 바로 안 되네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28을 900으로 나눠주면 돼. F는 뭐냐면 요 900을 12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거리를 구경으로 나눠,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망원경의 기본적인 기능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실제 관측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망원경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이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집광력, 그 다음에 분해능, 확대능,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망원경은 크게 이제 확대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뭐라 할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망원경 하면 크게 확대해서 본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망원경은
그 주간에 쓰는 망원경은 그게 맞아요. 주간에 쓰는 망원경은 빛이 풍부하기 때문에 확대만 하면 돼. 확대해서 깔끔하게 보면 되는데 야간에 쓰는 전체 망원경의 경우는 그거와는 다릅니다. 야간에 쓰는 망원경은 빛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해요. 확대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빛을 모아서 보여야 확대를 하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확대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능이 바로 집광력이에요. 여기 집광력이라고 써있죠. 집광력이 뭐 작은 거와 큰 거 똑같은 대상을 찍었는데도 별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즉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 별들이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게 여기에서는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야 이걸 확대하든지 뭘 하지.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광력이다. 집광력은 구경의 제곱의 비례. 4인치짜리, 2인치짜리 제곱의 비례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름이 뭐 10mm, 20mm 차이 나는 거, 즉 1cm, 2cm 차이 나는 게 집광력으로는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분해능이라는 게 있어요. 분해능 이제 무식도를 그리면서 교재에 첨부했는데 분해능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별을 볼 때 쌍성 같은 거 볼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돼요. 물론 이제 분해가 잘 되면 다른 이미지도 더 이제 또렷하게 보이겠지만 실제 두 별이 가까이 붙어 있는 쌍성이나 이중성 이런 거를 관측할 때 이게 시원찮은 망원경으로는 하나를 이렇게 뭉개져서 보여요. 뭉개져서. 이 별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분해가 되지 않고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로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망원경이고 분해능도 일단은 구경이 커야 돼요. 구경이 작은 소형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좀 더 좋으면 약간 떨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고급형 망원경으로 보면 두 개가 떨어져서 보이게 돼요. 요거를 실제 관측하는 거를 제가 뒤에다 이제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성이나 분해능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망원경을 구입하게 되면 그 이중성을 잘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분해가 돼서 잘 보이면 이건 쓸만한 망원경이다. 분해가 잘 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별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좀 시원찮은 망원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확대능이에요. 확대능은 이제 우리가 배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물 렌즈가 빛을 모아하는 거를 저반 렌즈가 이제 다시 보는 거야. 그래서 요 거리를 이 거리를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라고 하고 요게 이제 망원경 경통에 F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게 F가 예를 들어서 1000이면 단위는 이제 밀리미터니까 앞에 있는 경통의 대물 렌즈가 1000mm 뒤에 이제 초점을 맺혀져. 그리고 25mm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가 25mm야. 그러면 25mm 앞에 초점을 맺혀주는 아주 작은 저반 렌즈, 작은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000mm짜리로 모아하는 것을 25mm짜리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즉 1000mm짜리로 모아하는 빛을 25mm짜리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점거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로 대물 렌즈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0배가 되죠. 망원경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거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아. 구경은 예를 들어서 120mm면 120mm. 120mm. 근데 초점거리가 이렇게 짧을 수도 있어요. 이게 초점거리가 100mm일 수도 100mm 이거보다 너무 짧으니까 500mm일 수도 있고 이 길이가 1500mm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록 렌즈를 좀 뚱뚱하게 가공을 하면 초점거리가 짧아지고 얄팍하게 가공을 하면 초점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같은 저반 렌즈를 예를 들어서 10mm짜리를 끼고 보면 10mm로 나눠주면 이건 150배가 되고 이거 10mm로 나눠주면 5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율도 달라져. 그렇죠? 구경비와 이제 화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반 렌즈는 이제 바꿔 낄 수 있으니까 저반 렌즈는 제외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반 렌즈는 제외하고. 저반 렌즈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구경비라고 그래요. 구경비. 또는 F수, 초점비 다 같은 말이야. 구경비, 초점비, F수 다 같은 말이에요. F수는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야. F 얼마, F5.6, F10, F12, F11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초점비, 구경비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뭐냐면 그 초점비에 따라서 초점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놨어요. 초점 거리를 대물 렌즈의 구경으로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500이라고 하면, 아이고, 500mm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100이라고 할게요. 100mm라고. 구경이 100mm예요. 그럼 구경으로 이걸 나눠주면 돼. 초점 거리를. 100mm를 나누면 mm는 다 없어지고 결국 5만 남아. 5.0만. 요게 구경비예요. 구경비. 초점비, 구경비라고 하는. 그래서 그 초점을 구경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5.0이야. 이 구경비가 5.0. 그런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초점이 더 짧아지는 거고, 이게 크면 클수록 초점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멀어져. 그래서 초점이 그 짧은 망원경은 되게 밝게 보여. 왜냐면 창문에 가까이 오는 거야. 초점이 먼 망원경은 창문으로부터 멀어져. 그래서 어둡게 보여. 그래서 이 초점비가 작은 망원경은 상이 밝아. 밝은 망원경이에요. 초점비가 큰 망원경은 상이 어두워. 어두운 망원경.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망원경, 어두운 망원경. 대신에 밝은 거는 배율이 작고 어두운 거는 배율이 높아. 그래서 어두울수록 배율을 크게 볼수록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어둡게 보여. 그리고 배율을 작게 할수록 이제 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경비가 뭔지를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표를 만들게 돼요. 제가 만든 건데, 달과 태양, 달, 태양.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가장 큰 천체야. 크고 밝은 천체. 그래서 관측 전체의 특징이 이제 겉보기 크기가 커. 실제 달과 태양이 실제 큰 게 아니잖아요. 겉보기를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이는 거고, 겉보기 크기가 크고 밝으면 적절한 망원경은 구경이 작아도 돼요. 구경이 작고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좋아. 왜냐면 큰 걸 봐야 되니까. 그죠? 구경이 작은 거는 빛의 양이 많이 안 담아도 돼. 어차피 밝은 애들이야. 그리고 초점 거리가 짧아야 된다는 건 대상이 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초점비가 작을수록 그 창문에 렌즈에 가까이 와야 크게 보인다 했죠. 그리고 F수로 따지면 F4에서 F7 범위.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망원경을 구입할 때는 요걸 얘기를 해주면 돼요. 망원경 업자, 여태까지 설명드릴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요거 되게, 요게 이제 70mm 망원경이에요. 요건 80mm, 요게 70mm. 우리가 70mm, 80mm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구경이야, 구경. 그래서 짧죠? 이것도 짧아요. 태양, 보기에 적절해. 구경도 작고, 단초점. 큰 애들 보기에 적절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망원경들이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태양 관측하고 있잖아요. 태양 부채로 얼굴 가리고 뜨거우니까 태양 관측하고 있어. 장초점이고 구경은 작아도 돼. 어차피 밝은 애들, 태양, 달, 행성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구경은 작더라도 좀 초점 거리가 길어야 되겠죠. 저런 망원경. 자, 이 망원경이 이제 장초점 망원경이에요. 이게 이제 카세게레인식, 막스토프 카세게레인이라는 건데,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꺾어져서 경통원료만 하지만 실제 초점 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 한번 빛이 굴절해서 다시 와. 반사해서. 그래서 초점 거리가 길어. 이건 6인치
6인치 반사망원경 뉴턴식이고, 이건 막스투포 카세게 된식. 이건 뒤에 거울로 와서 한 번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이 경통 길이하고 비례하는데, 이거는 초점거리가 이 경통 길이의 2배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경이 6인치니까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까 위에 있던 그 100mm 때보다는 훨씬 크죠. 6인치면 150mm 정도 되니까 150mm. 네, 그래서 구경도 크고 장초점이니까 쌍성 보는데 아주 좋아. 쌍성이나 행성 볼 때. 그래서 쌍성이나 행성 볼 때는 이런 두 가지. 구경도 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초점거리도 긴.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런 거가 바로 쌍성 볼 때만 있어요. 쌍성이나 행성 볼 때는 이런 식 망원경. 복합계라고 그래. 복합계 망원경을 많이 씁니다. 요건 8인치예요. 8인치. 8인치. 아까 거 6인치였죠? 요건 6인치고. 근데 초점거리가 짧아요. 즉, 구경은 넓은데 8인치, 200cm죠? 200mm 참. 200mm인데 초점거리는 짧아. 그러니까 한 700이나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것도 750 정도 되고. 그래서 초점거리는 짧은데 구경은 커. 즉, 단초점인데 구경이 큰 거죠. 그래서 성단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고 넓은 면적에 걸쳐 어둡게 분포하는 애들을 보기에 적절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사진 찍는 장면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구입한 망원경이고, 두 개 다 제가 이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망원경. 여기 10인치 반사망원경이에요. 뉴턴식 반사망원경. 1000mm. 초점거리 되게 길죠? 10인치는 뭐야, 10인치면? 10인치면, 250mm야. 구경이. 그러니까, 대구경 장초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행성, 장성은, 은하, 성단, 다 봐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우리 관측소야, 이게. 홍천 동호회 관측소인데, 이걸로 사진을 찍으면 실패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좋아야 돼요. 장비가. 그러니까 이게 크고 무거우니까 적도이도 크고 무거운 중형 적도이야.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안시 관측하는 초보자들이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여기다 이제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왕초보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달 보면 되죠. 달 보면 되는데, 이제 달은 다 봤어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밤하늘 약간 어두운 곳에 가서 지금 제시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지금 1, 2, 3, 4, 5, 6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일단 이 사자자리처럼 생겼죠? 그 쌍둥이 자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베네볼라, 그 다음에 레굴루스, 그다음에 알기에바가 쌍성이에요, 쌍성. 그러니까 봄철의 경우 요거 쌍성 들여다봐서 알기에바가 두 개를 이렇게 분리되는지. 하나가 아니야. 두 덩어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쌍둥이 자리, 뭐 플룩스, 카스트로, 이런 애들이 있고. 요게 이제 프레세페 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성단은 딥스카이라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개수가 보여. 그래서 지금 요것들은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도심에서. 멀리 안 나가도 도심에서 다 1등성이에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별들. 그러니까 도시에서 맨누르로 잘 안 보이면 쌍안경으로 보거나 그 망원경 중에서 다 볼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사진으로 보면 어떻게 여기 알게바 두 개 별이에요. 요렇게 이제 분리가 되면 그 망원경이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큰 거 하나처럼 보인다 그러면 분해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망원경은 거의 뭐 쓸모없는 망원경이라고 생각이 돼. 왜냐면 이렇게 이게 하나로 안 보일, 두 개로 나눠져 안 보일 정도면 다른 거 분들 뭐 어떻겠어요, 그죠? 요게 M44라고 벌집 성단, 프레세페 또는 벌집 성단이라고. 요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그 망원경으로 보면 이 밝은 별들이 성단이고요. 산계 성단이에요, 산계 성단. 요즘이죠, 요즘이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철 관측 대상은 되게 유명한 게 요 여름철 대삼각형이에요. 요거는 별을 안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야. 베가, 직녀성, 그 다음에 네네브, 알타이드, 견우성.
직녀와 견우 요 사이로 여기 지금 뿌옇게 있는데 여기 은하수예요. 그래서 뭐 어젠가가 7월 7석이었대요. 우작교 건너간대. 여기 그 백화와 직녀, 견우와 직녀가 우작교를 건너서 까마귀가 놓여 있다고 하는데 까마귀가 여기 암흑대야. 그 은하수를 찍으면 시커먼 물처럼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암흑대야.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까마귀가 흘러가는 것, 까마귀대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낭만적입니다. 옛날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하수 맨눈으로 봐도 진하게 보이고, 뭐 저도 이제 호주를 뭐 4번인가 이렇게 갔었는데 맨눈으로 봐도 은하수가 막 휘황찬란하게 밝게 보이고 그 안에 은하수 검은 물줄기들이 흐르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잘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이런 때 그 오작교라고 하는 까마귀 떼가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은하수에 그 암흑대도 이렇게 있어. 그래서 베가, 데네브, 알타이르 요 세 개를 웬만한 하늘에서 다 보여. 서울에서도 웬만한 데 도시 뭐 광화문 한복판이나 뭐 강남 한복판만 아니면 떠 있으면 보여요.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름저 대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아마추어들이 되게 좋아하는 여기 적어놨죠. 알비레오 쌍성 이중성이야. 하나는 오렌지빛, 하나는 파란빛으로 보여. 요거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에모는 요게 이제 고리성운, 검은 고자리. 요거 배가 옆에 검은 고자리에 고리성운이 있어요. 고리성운도 밝아서 잘 보여. 망원경. 알비레오.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 두 개가 보이죠. 이 십자선은 반사망원경으로 찍어서 그래요. 반사망원경이 십자선. 십자 그 두경을 지지하는 그 십자선이 회절돼서 이런 십자가 모양이 보이고, 요거는 고리처럼 생겨서 고리 모양인데, 고리 성운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행성상 성운이라 안에 행성이 이렇게 보여요. 행성처럼. 나중에 저건 이제 터진 거죠. 터져가지고 팍 신나게 터져가지고 가스가 테두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밝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역시 그 도심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 두 개를 알려드렸습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천체들 이제는 가을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 여름이고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 될 거 아니에요. 가을철 하늘 화려하죠. 하늘도 좋거니와. 그래서 1번은 카시오페이아 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도심에서 잘하면 쌍안경을 찾을 수 있어요. W자처럼 생겼죠. 카시오페이아 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쭉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쭉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내려오면 요 상계성단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이중성단이라는 게 있고, 요게 이제 페르세우스 자리 이제 미르팍이라는 게 있어. 미르팍을 쭉 지나가서 가다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 도심에서도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안드로메다가 여기 있네요. 안드로메다 카시오페이아에서 이렇게 활처럼 휘면 볼 수 있고, 원래는 이제 이쪽에서 호핑을 합니다. 안드로메다 이건데 이별자리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도심에서는 요 보이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활처럼 휘어서 요거에 하나, 둘, 3개 정도 가는데 요 보게 3개 정도 가면 안드로메다가 있어요. 쌍안경으로 막 이렇게 찾고 망원경 찾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성단이 예술이에요. 이중성단. 그리고 그래서 찾기 쉬워. 이 두 개에서 그거 2개만큼 건너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중성단을 보면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의미를 느낄 수 있어. 왜 봐야 되나? 되게 아름다워요. 역시 제가 촬영한 그 이중성단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상계성단 두 덩어리가 있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은하. 일부러 안드로메다 은하를 흐리멍텅한 거 싫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되게 화려하고 폭이 넓어요. 근데 사진이 뭐 이렇게 현찮은 걸 싫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러 현찮은 걸 싫었어요. 왜냐하면 망원경으로 보면 이곳 이렇게도 안 보여요. 요 가운데 후라이 노른자 정도밖에 안 보여. 겨울처럼 머니먼이라 오리온 성원이죠. 오리온 성원은
도심에서 보입니다. 도심에서도 보이고 아주 밝은 여기서 도심이라는 게 뭐 막 가로등 밑에서 보라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이제 적당히 침침한 데 가면 보인다는 뜻이지 뭐 가로등 켜놓고 그 밑에서 봐서 보인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오리온성을 먼저 찾고 요 삼태성 있죠? 삼태성 오리온성. 오리온성은 요게 거의 보이는 때가 겨울에는 이제 또 습도가 없으니까 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리온성은 찾고 시리우스라고 오리온성 밑에 이제 되게 밝은 거 밤하늘의 가장 밝은 천체예요. 시리우스. 그 다음에 여기 프로키온 있고 요거 육각형이 있어. 겨울철 때 육각형. 근데 뭐 그 정도는 모르셔도 그냥 오리온 자리, 삼태성, 그 다음에 시리우스, 프로키온 이렇게 찾고 성운을 보려면 오리온 삼태성의 아랫부분 눈물처럼 흐르는 요걸 찾으면 오리온 대성운이 있어. 그리고 오리온 대성운 삼태성 쭉 따라가면 여기에 보면 또 별들이 많은 황소 자리에 히아데스 성단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오리온 자리를 쭉 따라가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서 그 황소 자리 그 히아데스 성단이나 좀만 지나가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있어.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산계 성단에 해당되는 거죠. 플레이아데스 성단. 그래서 겨울철에 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천체들이. 오리온 성운 사진하고 플레이아데스 성단.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제가 찍은 사진 중에는 어마어마한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시원찮다는 게 뭐냐면 이 성운기가 안 나고 별만 이렇게 도드라진 거를 제가 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별이 주로 보이고 오리온 성운은 요거 밝은 부분 여기가 보여요. 도심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천체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그 알려드린 거 뭐 별도 있고 딥스카이도 있었어요. 딥스카이는 행성, 달, 태양을 제외하고 어두운 거를 우리가 이제 딥스카이라. 딥스카이는 성단, 성운, 은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딥스카이에 해당되는데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딥스카이를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경험상 도심에서 여기서 제시된 것만 다 봐도 성공한 거예요.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어두운데 뭐 제가 주로 가는 홍천이나 양평, 인제 이런데 강원도 가면 이거 찾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별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데 도심에서는 이 정도만 봐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돼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실 경우가 있으면 지금 이 도심에서 보던 거를 밖에 나가서 찾아보면 얼마나 화려한 대상들인지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상들.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원고 쓰는데 그 도움이 되는 참고문을 적어놨는데 제게 주로 많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천체 사진 오래 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명도가 있어요.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있죠. 천체 사진을 배우는 천체 사진 촬영법, 참지의 교육. 저거 한때는 그 교보문계에서 랭킹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이제 캡처를 했어. 왜냐면 그 이상은 못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거 캡처를 해서 두고두고 보려고 이제 그 캡처했는데 어제 보니까 12,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막 100위권 바깥에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순위에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학교 돈으로 사셔서 도서관에다 놔두시고 보셔도 돼요. 아주 뭐 집약해서 제가 뭐 한 거니까 전체 어차피 이제 연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괜찮고. 요건 제 홈페이지. 여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원자에서 왼쪽으로는 요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초보자들이 보기 쉬운 별 안내에 관련된. 그래서 탐색경으로 본 거, 망원경으로 본 거 이런 걸 크기별로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기타 잡다한 뭐 행성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여기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고
뭐 온라인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만나 뵙고 설명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좀 더 많은 자료가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그 별을 보는데 좀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전달하는 온라인 강의가 돼서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조그마한 망원경이라도 하나 구해서 어두운 곳에 한번 가서 밤하늘을 직접 들여다보고 오늘 가르쳐준 봄여름 가을 겨울에 다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거 하나 정도를 찾아보시면 이제 밤하늘 탐구에 빠져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을 보고 그 앞머리에 이제 제가 썼는데 그 하늘이 우리 머리에 하늘이 열려 있는데 맨날 땅바닥만 보고 살면서 그 넓은 하늘을 하나도 안 보고 살잖아요. 하늘을 본다는 게 태양하고 달 정도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천체들이 놓여져 있어요. 걔네를 외면하지 말고 보고 즐기고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